자, 이번 시간에는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일기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기란 무엇일까요? 자, 일기란 자신이 하루 생활 모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본 일, 들은 일, 한 일, 생각한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무엇을 정해서 제목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날씨도 자세하게 적은 다음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같은 대화문이나 그다음 흉내내는 말을 이용해서 실감나게 쓰는 것이 바로 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일기가 좋은 일기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은 일기란 무엇이냐? 자, 먼저 뭘까요? 네, 제목과 날씨가 있는 일기입니다. 제목이 있고 날씨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일기입니다. 또한 한 일, 본 일, 들은 일, 생각이나 느낌이 역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일기입니다. 또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알 수 있는 일기가 좋은 일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재미있고 실감나는 일기가 좋은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기가 재미있고 실감나려면 큰 따옴표 뭐라고 했죠? 네, 대화라고 했죠. 대화할 때 쓴다고 했죠. 문장 부호할 때 했습니다. 작은 따옴표는 뭘 표현할 때? 예, 속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사용하면 더욱더 실감나고 재미있는 좋은 일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기를 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듣고 있죠? 여기 봐라. 여기 봐.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뭘까요? 네, 무엇을 쓸지 글감을 정하는 일입니다. 글감을 먼저 정해야죠. 무슨 내용을 쓸지 글감을 정해야 됩니다. 이 글감을 정한 다음에 글감과 관련된 생각들을 떠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저게 동생과 많이 싸웠는데 동생과 싸움에 대해서 글감을 정했습니다. 정하고 이것과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써주면 되겠죠. 먼저 나는 선생님은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왜 싸웠냐? 내 물건을 허락 없이 썼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더 열받는 게 있어요. 화가 나는 건 엄마가 동생 편만 들어줬다. 이래서 더 화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나가고 이것들을 일기로 쓴다면 더욱 좋은 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개요짜기인데요. 여러분이 이 단어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마치 또 2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일기나 글을 쓸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뭘 먼저 만듭니까? 네, 설계도를 먼저 만들죠. 그래서 건축가가 설계도를 먼저 만들듯이 여러분은 글을 쓸 때 글이나 일기를 쓸 때 뭐 먼저 만든다? 예, 개요를 먼저 만든다. 일종의 개요라는 것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쓸 건지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쭉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처음 쓰고 요거 두 번째 쓰면 더 좋겠다. 세 번째 쓰면 좋겠다. 이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거창한 5학년 6학년들이 말하는 그런 개요가 아니라 먼저 마구잡이로 쓰지 말고 먼저 무엇을 쓸지에 대해서 적어보고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써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먼저 순서를 정하고 무슨 내용을 쓸지 적어보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인드맵 개요짜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기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는 조금 더 2학년 5반은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재밌고 실감나는 일기를 써보는
써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자, 봅시다. 먼저 재미없는 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오늘 동생이랑 싸웠다. 동생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색연필을 썼기 때문이다. 화가 나서 동생을 때렸다. 그래서 엄마에게 혼이 났다. 엄마는 동생 편만 들어주셨다. 동생이 더 잘못했는데 억울하다. 하지만 동생을 때린 것은 잘못했다. 자, 글 보면요. 자,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한 일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어. 맞죠? 자, 그럼 다음 글을 봅시다. 갑자기 딱 바뀌었지. 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요래. 자, 재밌는 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동생이랑 싸웠다. 동생이 내 허락 없이 내 색연필을 썼기 때문이다. 넌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써? 좀 쓰면 어때서 그래? 나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동생을 때렸다. 동생은 서럽게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뛰어갔다. 결국 나는 엄마에게 혼이 났다. 동생이 좀 쓰면 어때서 그래? 엄마는 내가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생 편만 들어주신다.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사용한 동생이 더 잘못했는데 억울하다. 하지만 동생을 때린 것은 잘못했다. 네, 앞에 글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고 실감나고 생생하죠.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일기가 되려면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대화문을 쓰면 좀 더 뭐 한다고? 네, 실감납니다. 좀 생생하죠. 눈앞에 보이는 것 같죠? 또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속 마음도 표현해 줬습니다. 맞죠? 또 동생이 울면서 뛰어가는데요. 앞에는 동생이 울었다.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서럽게 엉엉 울었다. 엉엉 우는 모습이 그려지죠. 자, 이처럼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흉내내는 말을 이용하면 좀 더 재미있고 실감나는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다시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 재미있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다? 네, 대화체를 사용합니다. 대화체. 이거 움직이네. 대화체를 사용해서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대화체를 사용해 본다. 두 번째 뭡니까?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속마음을 한번 표현해 본다. 세 번째 뭐예요? 모습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사용해 본다. 뭐 엉엉, 살금살금, 쏙닥쏙닥과 같은 어떤 흉내내는 말을 한번 사용해 본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5교시에 봅시다. 알겠죠? 실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이 글감을 정해서 일기를 써보는 활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죠? 미리 어느 정도 생각해 오는 게 좋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월요일날 봅시다. 안녕.